안녕하세요. 1월 15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월도 2주차 금요일이 됐어요. 여러분, 시간 진짜 빠르죠? 정말 하루하루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진짜 피곤하죠? 저 지금 이제 12시인데 아침 5시 반부터 지금까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체력 관리 아무튼 잘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끈을 놓치지 말고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매식경 댓글을 다 봤거든요. 제가 항상 하지만 댓글 항상 다 봐요. 근데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게 이제 본인들의 생각을 이제 작성하는 게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그 의견에서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보고 댓글도 서로 남기고 그러면서 서로 좀 이 공간에서 서로 성장하는 좀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취업 준비 뭐 필기 준비, 인적성 준비, 뭐 고시 공부하듯이 하면 여러분들 우울증 빠져 우울증. 그래서 조금 더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신문 읽는 게 좀 어떤가요? 신문 읽는 게 지금은 이제 좀 재밌어야 돼요. 왠지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내가 아는 내용 나왔네? 이렇게 되다가 이거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런데? 라고 되다가 이런 것들을 면접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건데? 또 생각하다가 그 다음부터 말로써 하는 연습들을 분명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권이든 일반 기업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면접에서 평가하는 것들은 지식적인 측면만 늘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만의 뭐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결국 면접이라는 것들은 다면적인 요소가 결합돼서 그 지원자를 선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지만 여러분들만의 브랜딩을 해야 돼요. 이제는 뭐 꼭 사업하는 분들만 브랜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취업 준비를 할 때부터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의 강점을 찾고 그리고 그 강점을 어떻게 발휘를 잘 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게 이제 직무 선정과 산업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누가 시켜서 하는 취업 준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기사는 뭐 항상 똑같아요. 어제 어떻게 됐어요? 1조 원 넘게 내다판 기관 1조 1조를 던졌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어제 강보합 강한 보합이었어요. 자, 14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가 소폭 상승을 했다. 코스피 200 선물의 가격이 지난주부터 하락하면서 기관 투자자다가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프로그램 매매 흐름이 나타났다. 그렇죠. 오후에는 아무튼 차이가 좁혀지면서 기관 투자자의 매도량은 줄었대요. 자, 결국 외인들이 많이 던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지금 또 방어를 했는데 이날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결국 기관이 또 던졌다는 거예요. 이제. 예. 근데 외인이 계속 던지다가 기관도 같이 외인하고 방향을 맞추다가 기관은 어떤 때는 또 개인 편에도 쓰고 이랬었는데 어제 상승하지 못한 거는 기관이 이제 던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음, 제가 뭐 그 주가에 대해서 뭐 애널리스트처럼 이렇게 분석은 하지 못하겠지만 결국 똑같은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여러분들 그분들이 낸 그 보고서들을 한번 잘 보세요. 매수 의견이 많은지 매도 의견이 많은지 매수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들은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런 입장. 잘 한번 봐요. 아마 증권회사 갈 친구들은 그런 거 잘 볼 텐데. 자, 그러면 이 기관 투자자들은 그럼 왜 매도를 했을까? 아니, 보세요. 기관 투자라는 건 뭐예요? 이런 연기금이나 이런 금융투자사들이 돈을 어떻게 모은 큰 돈을 지금 굴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상승이 됐으면 음,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또 수익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 또 돈을 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들과 기관들의 그 매수 매도 포지션은 똑같을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위기 상황에서 누가 더 살아남을 수 있겠냐? 잘 봐야죠. 물량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동학개미들이 정말 움직력 있게 모여서 이러한 결과들이 일어나지만 정말 리스크가 온다는 그런 상황을 가져있을 때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이러한 주가의 흐름, 방향성들은 뭐 강보합이다 3천선이 넘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약간 지금 이런 흐름이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조만간. 그게 언제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분들의 논리를 댓글로 남길 때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냥 얘기하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면서
그 통계 지표라든가 아니면 신문의 어떤 기사 그런 수치들을 외워서 여기에 댓글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남기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해보면 여러분들 머리에 그 숫자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통계 지표라든가 아니면 여러 사회 현상의 그런 것들을 보고 객관적인 지표를 꺼내서 내가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훨씬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면접 때도 분명히 드러날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뭐 토론 면접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냥 우기는 게 아니라 조목조목 논리에 의거해서 지표에 의거해서 통계에 의거해서 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이 될 겁니다. 이분 아시죠? 존리 대표님. 요즘에 유튜브도 그렇고 계속 작년부터 엄청나게 뭐 책도 그렇고 많이 나왔잖아요. 20대는 여윳돈 100% 투자라.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저는 반대예요, 반대. 뭐 이분이 저 같은 사람은 알 리는 없지만 20대 때 여윳돈 100% 투자라 어떤 내용인지 안 봐도 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주식 투자 전조사라고 불리는 존니 멜시차 사원용 대표는 신축년 새해 증시 전망에 특별히 신년이라고 전망은 내지 않는다. 그는 지난해 뭐예요? 투자 특강에서 젊은 수강생들에게 영끌 투자를 권한 바 있대요. 영끌 투자를. 그는 20대라면 100%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주식에 대해 잘 모르면 연금저축 펀드에 먼저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은퇴 후까지 30년이 남았다고 봤을 때 서울에서 부산을 차로 간다고 생각하고 과속단속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밟아야 한다. 더 늦은 나이에 시작했다면 금액을 늘리고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상품의 비중을 조절하기 권한다고 말했다. 이랬대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거예요. 물론 진짜 좋죠. 그런데 각자 사람마다 상황이 있지만 이분이 주식시장에서 자금 운용했을 때랑 지금이랑 또 다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분의 의견에 저는 뭐 동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20대 때 여윳돈 100%를 투자라는 거는 그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누구나가 생각과 그다음에 경험에 기반해서 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만 손실이 나도 벌거벗을 떨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20% 30% 손실이 나도 시간이 가면 해결해 줄 거라고 그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20대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100%를 투자해라. 그러면 100%를 투자해서 물론 내가 뭐 2천만 원 투자해서 30년 뒤에 이게 3억이 되고 4억이 될 수 있겠지만 그 2, 30년 동안에 그 사람의 심장은 정말 쫄깃쫄깃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매식경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도 다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좋고 그 하고 싶은 일이 좋아하는 일이 됐으면 좋겠고 좋아하는 일이 소득으로 연결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런 투자를 처음부터 20대 때부터 권한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권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경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한테 이런 경제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실물 경제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습과 프로그램을 먼저 제시하고 그들이 우리가 그 어린 친구들을 받아들일 자세, 그다음에 그 어릴 적 그 경험들을 토대로 그것들을 대했을 때 이러한 것들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나 경제 그 학을 뭐 가르친다? 요즘 여러분 배웠나요? 저는 솔직히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만약 그때 실물 경제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정말 이분 말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음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버리면 진짜 20대에서 그냥 모르고 빚내서 투자하는 학생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투자가 잘 되면 상관이 없지만 안 되면은 그 리스크는 온전히 누가 감내해야 된다? 내가 감내해야 된다. 저는 잘 돼도 문제라고 봐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해보고 그거에 재미를 들린 사람은 100명 중에 저는 한두 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수익을 한번 냈다고 해서 그 수익이 20년, 30년 평생 낼 수 있는 수익이 아닌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수익이 나면. 그래서 초보 주식 투자자가 무서운 게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되려면 제 생각은 적어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진화돼서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제도라든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걸 발판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것들이 된다면 저도 정말 너무 좋을 것 같다. 자,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뭐 장기 투자하라. 이건 정말 뻔한 말이죠. 근데 장기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뭐 그냥 이건 제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한 15년 정도를 했는데 정말 저는 한 10년 동안 안 뺀 주식이 있었어요. 왜? 나도
책에서 이걸 봤으니까. 그리고 책을 가치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봤고 이런 것들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었는데 결과는 장기 투자하면 좋아요. 결국 장기 투자하면 좋아. 그런데 처음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지금 같은 현 시점에서 누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물며 제가 어저께 차를 한 잔 마시러 이제 가다가 옆에 있는 뭐 대화를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닌데 대화를 너무 크게 해서 들어봤더니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그 아주머니들이 그 카카오톡 오픈방에서 주식 리딩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내가 했잖아. 나 지금 몰래 해서 뭐 3천만 원 하고 있는데 수익 10% 났어. 막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대. 작년에 하여튼간 부동산 대책 규제가 막히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워지고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계속 주식시장에 대한 상승을 얘기하고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먼저 20대 때는 구축하고 작은 금액으로 조금은 실천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시드머니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드머니 기준이 뭐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시드머니는 목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목돈을 만드는데 꼭 주식을 해야 되나요? 저는 주식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100만 원씩, 50만 원씩 적금 1년, 적금 2년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봐요. 그 다음에 펀드, 그 다음에 주식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뭐 얘기하시지만 뭐 주니어 펀드를 선물하세요 뭐 했는데 이런 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워낙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고 그 대신 중요한 것들은 이런 거에 혹하면 절대 안 된다. 혹하면 여러분들이 만약 금융권에 가건 아니면 그냥 일반 기업에 있다가 재테크를 하건 간에 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그 혹하는 사람들은 항상 남의 알려준 정보만 갖고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끝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믿을걸 로또 분양, 국민주택, 국민 절반 주택 청약 저축 들었다. 제가 얼마 전에 댓글을 봤는데 어떤 친구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취업 채널이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취업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라고 이제 신문 기사도 읽고 뭐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거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실물 경제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조금 제가 이거를 하는 취지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금융권에 관심을 갖고 금융권 취업을 하는 학생들은 금융권 취업, 그다음에 도덕적인 자세, 그리고 내가 어차피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일에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제가 쏟는 거고 일반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경제를 알아야지 내가 있는 분야에서 뭔가를 더 얘기하고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거고 재테크를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제가 지금 채널을 하나를 더 일단은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상은 지금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씩 해서 영상이 어느 정도 제가 모아지면 그 채널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할게요. 그래서 그 채널은 그냥 좀 더 쉽게 금융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 뭐 솔직히 지금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신문을 읽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적금과 예금의 다른 점을 모르는 친구들도 지금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기초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제가 한번 다뤄볼 테니까 이제 그게 제가 나오면은 채널이 개설되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분양이라는 게 여러분 분양을 받으면 시세 차익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지금 엄청 센데 여러분들 주택 청약 저축은 왜 드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오늘 한번 댓글 한번 써보세요. 모르면 한번 찾아서 주택 청약 저축을 들었다고 해서 분양을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택 청약 저축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근데 그냥 나는 청약 통장만 갖고 있다고 해서 당첨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택청약 저축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 근데 가입은 했더라. 그럼 적어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자,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5천만 원인데 2,500만 명이 가입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웬만하면 다 가입한다. 여러분들 은행에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판매원, 은행 직원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권유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주택청약 종합저축이에요. 왜? 싸고 신규 고객 늘리고 그리고 신규 고객 늘렸으면 거기에서 뭔가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풀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할 때도 어떤 은행원 분들은 2만 원씩 넣으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진짜 은행원 이-
제가 뭐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그러니까 위에서 실적으로 압박해. 야, 오늘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은 청약저축 개인당 뭐 10개씩 해야 돼. 딱 이러면 목표가 생겨버리고 그걸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위에서 알려주길, 야, 청약저축은 최소 가입금액 2만 원부터거든요. 야, 그냥 2만 원씩 싸게 그냥 오는 사람별로 이렇게 해. 라고 하면 뭐 못 모르는 밑에 있는 직원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근데 청약저축을 내가 분양을 어떤 분양을 받느냐에 따라서 2만 원을 가입해도 되고 어떤 데는 꼭 10만 원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일단 그렇게 마케팅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난 잘 불입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굉장히 억울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게 좋다고요.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아무튼 그래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지금 굉장히 늘었다. 왜 늘었다? 분양을 받기 위해서. 일단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저축이라는 통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여기 뭐 없네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결국 왜 그런 거냐면 서울의 아파트,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의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다. 근데 지금 지방도 올랐는데 지방에서 올라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어떠냐? 뭐야, 지방도 이 정도 되는데 서울은 더 올라야지 하고 또 다시 서울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변화가 되기도 하는데, 수도권은 여기 써 있는데 공급 물량이 없어요. 공급 물량이 없다는 건 뭐냐면 서울에 이 좁은 서울 도심에 지금 너무나 빽빽한 곳들이 다 많잖아요. 그럼 새로 지을 아파트에 공급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공급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공급 계획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은 집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청약이라는 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왔다시피 청약 경쟁률이 그래서 세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다른 채널에서 한번 세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 좀 이게 뭔가 내가 알려고 하고 좀 팔려고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은 뭐 세계 기사밖에 얘기 안 했지만 제 지금 눈에서 졸음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 보이나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아침 7시 반에 보기 때문에 화이팅 있게 못 먹어도 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되든 안 되든 내가 목표 정했으면 그냥 가보는 거예요. 가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저를 딱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뭐 유튜브 이거 구독자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목표는 일단 정한 거예요. 6월 달까지 그래 5천 명 구독자. 그러면 구독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이걸 해야 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저는 시간이 없어요. 다른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뭐 썸네일을 뭐 이쁘게 한다, 뭐 영상 제작을 뭐 이렇게 한다. 그런 시간 없어. 그냥 노편집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거 읽어주고 필요한 학생들이 잘 전파되고 그게 순기능이 돼서 하려면 결국은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매일 이것들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약속이니까. 그쵸? 그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구독자가 5천 명이 6월 안에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안 되면 나는 뭘 갖고 위로해요? 그래도 이 친구들이, 우리 취준생들이, 나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댓글에 이렇게 많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댓글을 토대로 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면서 서로 성장하고, 저는 뭐예요? 5천 명 타겟은 달성 안 됐지만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실성, 계획성,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액션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잔소리하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뭔가를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지 자존감이 떨어져서 좀 지금 힘들어요. 멘탈이 지금은 현재는 뭐 나가 있어서 다음 때부터 할게요.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쪼록 오늘은 평소보다 5분이 길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힘차게 보도록 하겠습니다.